2025년 9월 둘째 주 신간 소개. 태어나 줄곧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작가 김달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본격 노년 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을 수호서재에서 출간했습니다. 몇 해 전 편집자로부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자는 제안을 받은 작가는 평소와 달리 그 자리에서 바로 써보고 싶다고 대답했다네요. 이후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작가는 마치 두 사람을 바라보듯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노년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당신을 알고 싶다고,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76세 래퍼, 83세 선생님, 홍자와 옥순의 노년의 우정까지 들으면 붙잡고 싶고 붙잡으면 눈물이 톡 터질 것 같은 이야기가 모여 뜻밖의 우정이 되었습니다. 명수정 작가가 순직 소방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책 세상을 켜요를 달그림에서 출간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먼저 내보내고 혼자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순직한 소방관과 남겨진 아이의 기억을 이어 세상을 관통하는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출판사 반타가 안톤 허의 장편소설 영혼을 향하여를 선보였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가로 알려진 안톤 허는 이번 작품에서 직접 영어로 소설을 집필했고 이를 소설가 정보라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영어 원작 한국어 번역 동시 출간이라는 파격적 형식은 문학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나노기술, 인공지능, 클론이 등장하는 서사를 통해 인간과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 소설은 출간 전부터 뉴욕타임즈, 데일리메일 등 언론들의 찬사를 끌어냈습니다. 궁금하시죠? 갈증을 먹고 사는 선인장처럼 척박한 교육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교사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제주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전업 작가가 된 이성준이 10년간 묵혀둔 원고 선인장이 있는 풍경화가 그것입니다. 이 장편소설은 산적 선생이라 불리며 학생과 동료들에게 존경받던 교사가 재단과 이사장의 권력 앞에서 부당한 탄압을 겪습니다. 체포와 모함, 왜곡된 언론 보도, 가족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교육자의 양심과 신념을 지켜나가죠. 일견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선인장이 있는 풍경화, 타산지석, 반면교사, 원고지신 등의 사자성어를 끌어모아도 소설이 가진 감정의 흉폭을 이겨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전쟁, 반공, 분단 영화 장르를 정치사회학적 시각으로 연구해온 부산대 영화연구소 정영권 학술연구교수가 산진이에서 분단시대의 영화학을 출간했습니다. 남북한 영화에 담긴 한반도 현대사의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1980년대까지 남한 영화에서 전쟁 영화라는 장르는 반공 영화라는 상위 장르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반공성은 전쟁 영화, 액션 영화, 스릴러 영화, 문예 영화를 불문하고 많은 장르 영화 속에 각인되어 나타났다고 분석했네요. 시간을 파는 상점의 김선영 작가가 특별한 서재에서 신작 신상문구점을 선보였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세 번째 이야기 이후 오랜만에 신간으로 작가는 글을 쓰는 동안 영원히 자랄 것 같지 않은 어린 자신을 불러내 위로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네요. 아이들의 아지트이자 놀이터였던 초록지붕 신상문구점. 단월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황영감은 신상으로 채워놓고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인공 동화와 황영감 사이에서 벌어진 알력과 상실감은 이제 어떤 형태로 발현할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뭉클한 제목입니다. 제1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의 투쟁기를 보더북에서 소개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제1한국인으로 차별을 겪으며 199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송신도 할머니는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외치죠.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동참하려는 분들은 얼른 보더북과 함께 하십시오. 9월 둘째 주 7권의 책을 살폈습니다. 어떠셨나요? 모두가 만족할 순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는 책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당신의 울림을 이 7권의 책에서 찾으십시오. 언론 출판 독서 TV가 함께합니다.